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부작으로 월, 수, 금 연속으로 황상민 TV에 올려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하고 이 라이브 상담을 구혜선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죠? 아주 이쁜 구혜선 씨가 저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상담실에 와서 저와 상담하는 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그런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너무 잘 살고 싶고 잘 사는데 그놈의 이 시댁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저는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을 안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구혜선 씨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분과 라이브 상담한 거 여러분들 라이브 상담을 하고 나선 어떤 경험이라고 느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상담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상담할 땐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매일 그 생각 때문에 제 어떤 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상담을 받고서 일단 마음이 일단 1차적으로 편했고요. 아,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한 번의 상담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기적. 시댁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경조사가 있어서 뵀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저는 그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편해요. 그분들이 조금 어하게 생각하거나 제가 오늘은 왜 저러지 이런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좀 뭔가 어려워하신다는 느낌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 잘하셨네요. 그분 잘하셨네요. 생신 때 왜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라든지 뭐 여행 갔다 오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분명히 기대하셨을 텐데 네. 그냥 저는 일절 그런 언급도 안 하고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하실 일만 하시고. 네네. 오. 근데 좀 얘가 왜 이러지 이런 거는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혼내거나 이러신 건 없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그거를 혼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네. 아, 실제로 만일 그때 죄송했어요. 제가 전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하로 혼내시는 게 그분들의 심리예요. 그쵸. 그런데 언급을 하지 않는데 야, 너 우리 어떻게 했는데 왜 그때 전화를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에는 그분들의 자존심 내지는 그분 스스로가 믿고 싶어하는 당신의 우아함이 깨지는 일이죠. 우아하신 분들이 그렇죠. 우아하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굳이 며느리한테 본인의 찌질함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사실 원치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본인들의 찌질함을 며느리한테 다시 뒤집어 씌워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만드는 이 상황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예의다 또 규범이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각자 사람들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가질 때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이 항상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진짜 본인을 어떻게 불러주기를 바라요? 팀소를 제가 갔다 온 걸 아는 친구들이 저 보고 갑자기 다 구혜성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그 얘기를 하신 이후로 제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멋있는 배우 같은데 이제 친구들은 그 남편하고 했던 예능 프로그램 보고서 너무 약간 예민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되게 난 예민한 여자인가?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능 프로에서 구혜선 씨는 본인의 존재 내지는 본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상당히 예민하고 실제로 남편이 예민해. 남편이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으로 뽀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구혜선 씨는 내가 너를 지금 이빠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러는데 그렇게 안 듣는 상황이 벌어지면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자기 자존심에 참을 수 없다. 얘가 감히 어디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두 분의 성향에서 상당히 잘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자, 구수님을 지금 모시고 우리 상담 후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이후에 뭐 특별하게 한번 상담하고 나서 야, 이제 내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런 상황이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상담했던 내용을 다시 또 듣고 다시 들어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내용을 저는 계속 봤어요. 잊을만 하면 보고 잊을만 하면 아, 보고. 그러셨어요? 아주 잘하셨네요. 왜냐면 그때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제가 몰랐던 걸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한번 알아서는 쉽게 안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때도 상담을 들으면서 박사님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아니, 상담을 했군요. 박사님의 입으로 남편의 입장을 듣는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군요. 네네네.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하고 있다는 건가? 네. 어떻게 인간이 네,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세상에 남편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로서는 저의 가치관과 뭔가 제 스타일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남편 나름대로 되게 힘들었겠다. 저 같은 외계인과 살면서 그렇죠, 그렇죠, 남편도 그렇죠.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그 치근한 마음이 일단 생겼고요. 네, 아, 훌륭하세요. 예.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 전 사실 박사님이 얘기해주신 조언대로 해도 이게 과연 먹힐까라는 좀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남편하고 제 나름대로 대화를 그동안 하려고 많이 했다고 네, 생각했으니까요. 네, 예. 저는 제가 막 대화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게 조금 먹히더라고요. 그래 먹히는데 뭐가 먹겠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제안을 했죠. 뭐 음흠. 경조사랑 뭐 이런 부분 내가 하겠다 하지만 이외에는 내가 못한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전 펄쩍 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수긍을 하더라고요. 수긍을 하고 제가 그 매직 월드 그 매직 문장 있잖아요. 네. 저는 남편과 앞으로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난 이런 당신을 식으로, 사랑한다. 네, 그래서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런 말에 대해서는 별 토를 안 달더라고요. 속으로 상당히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군요. 근데 지금 남편이 사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말했듯이 뭐 경조사 외에 나는 이런 건 안 한다. 근데 이제 남편이 뭐 잠깐 뭐 이건 예외로 하면 안 될까? 네. 그렇죠, 그렇죠. 가서 좀 한번 얘기 뭐 여행 갔다 오셨다는 한번 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간 중간에 계속 들어와요. 네, 계속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 딱 된 게 아니라 한 번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우리의 삶은 그냥 죽는 순간 이후의 일이지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본 그 프레임에서 넘어가는 걸 제안을 했을 때 네. 웃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볼게. 저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거. 말을끼리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럴 때 비난하거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왜 이렇게 하면 그건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데 웃으면서 맞아. 그럴 때 당신이 그걸 저를 위해서 해주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남편
좀 어이없을 것 같은데. 어이없어도 남편은 자기가 좋은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인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 역시 제가 사실 제 관점에선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내가 차마 신경 못 쓴 걸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언급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제 마음과는 전혀 다르네요. 본인의 마음,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만 일단 남편에 대해서 네. 이해하는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항상 달랐다라는 건 인정하셨죠, 그죠? 네네. 네, 그렇으면 앞으로도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죠? 네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을 보다 보면 이제 남편이 정말 저한테 나이스하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번에 저희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시댁 어른들을 뵀는데 네. 이제 그때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 뵙는 거였어요. 정말 우연히도 뵈갖고 상당히 네, 당황스럽겠네요. 뭐 인사는 했는데 네. 저희가 좀 같이 좀 길을 좀 걸었어요. 오. 근데 남편이 자꾸 저한테 옆에서 네.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러게 남편 하는 진짜 거예요. 처음엔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게요. 잘못했다고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남편도 진짜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렇네요. 네. 지금이 딱 적기의 타이밍이다. 뭔 소리야 진짜. 계속 저한테 귓속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무시했거든요. 잘하셨어.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그럼요. 근데 남편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중간에 코칭을 하려고 네, 막 나설 거예요. 부탁을 하고 저한테 네. 할 텐데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럼요. 그냥 이거 해버리고 그냥 나는 죽은 듯이 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본인이 그 순간에 남편 이야기한 거를 그 순간에 해줬어요. 그래서 시댁 어른한테 한두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만일 이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 분명히. 네네네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누구랑? 그 시집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른들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고 네네네. 일단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잡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은 아직 본인이 지 신세가 되는 거를 아직 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네. 본인이 완전히 고양이한테 몰리는 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이 남편이 분명히 지가 아니라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지로 변신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나 기억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다 이해를 해주고. 그건 이해를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 남편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네. 그렇다고 본인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당장 그 앞에서는 마치 본인 생각에 이 부인이 며느리 역할을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는 남편인 본인이 부인한테 얼마나 완전히 남편에서 지신세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인을 고양이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으니 아직도 남편은 시댁에서 분리된 심리를 조금 더 못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네네. 확인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시댁의 아들을 내 남편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사실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네, 어느 정도 포기를 했어요. 벌써 포기까지 네. 하셨어요? 이제 남편이 계속 약간 도돌이표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냥 내가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얘기해 줘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 계속 얘기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네네. 네. 그 외에 또 전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제가 경조사나 제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때 말씀을 하라고 조언을 주셨었는데 네. 저도
그 제가 표정 관리나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서 아무렇지 않게 뭐 음식을 만들고 막 이러는 게 제가 너무 어색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구순 씨는 연예인이잖아요. 지금 연기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연기예요. 시댁 드라마 찍는데 가가지고 아주 이 행복한 가족 속에서 나는 가장 이 시부모님들에게 충성하는 아주 순종하는 며느리 연기를 본인은 시댁에 가면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그럼요. 맞추 치면서 그렇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진짜요? 근데 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얘가 음흠. 자기 잘못을 알고 나한테 굽히는구나.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다시 예전처럼 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오빠는 얘가 이제는 자기 잘못을 알았나 보다. 네. 이제 다 굽히는구나. 네. 이제 뭔가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얘를 막 학대하고 더 무시를 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쁜 며느리로서 우리가 더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할까요? 저는 뭔가 그들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혼내고 뭐 시집살이 시킨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 맞아. 그러면서 계속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한번 본인이 예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얘가 너무나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니까 시부모는 본인들도 갑자기 우아하고 아주 점잖고 멋있는 시댁 부모의 그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근데 서로 그렇게 역할이 맞지. 만들어지네. 그렇잖아요. 지금 며느리는 착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인데 악독한 시부모 역할을 한다는 건 본인들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지금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악덕 이 시부모가 돼가지고 이 며느리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기를 들여야지. 네네. 제 철들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철이 든 건가요? 그렇죠. 철든 며느리처럼. 그렇죠. 왜냐 완벽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며느리 역할을 볼 때는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뭐 예전에 계획했던 뭐 가족 여행이고 뭐고 이제는 막 갈 수 있겠다. 그거는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저희 앞에서.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전화가 왔네요. 뭐 이런. 아니죠. 좋으신 생각이세요. 네, 꼭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계획을 짜실 때는 그분 계획을 짜가지고 가자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남편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애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은 무슨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가야 된다고. 아니죠. 지난번 상담에 제가 뭐라고 그랬나? 일이 그렇죠. 어머님 저도 하고 싶은데 그날 행사가 꼭 이걸 제가 빠질 수가 없는 행사인데요. 그 다음 주는 어떠니? 제가 요즘에요 CJ에서 행사가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제가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요. 한번 못하겠다고 그러면요. 저를 두 번 다시 안 불러주거든요. 그래서요. 제가요. 조금 이름이 있을 때까지 나아질 때까지는요. 그렇게 여행 가는 거는 지금 일정을 잡기가 참 너무 힘들어요. 언젠가 저도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진짜요? 그럼 좀 가짜로 이야기하면 사실이잖아요. 이제 저도 막 그런 걸 잡으실 때마다 이 전에도 나 그때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일이 갑자기 생길 것 같아. 아니 없던 일도 만들어서. 그럼요. 그럼 남편이 그럼 너는 이렇게 여행 얘기가 나왔는데 가족이 먼저지. 넌 그걸 뺐어야지. 아니면 뭐 앞으로 잡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럴 때 네. 남편한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여보, 지금 가족 여행을 경조사 수준으로 하나 더 집어넣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1년에 가족여행 한 번 또는 두 번을 마치 경조사하는 그 아이템에 하나 플러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그럴 때 남편한테 그거를 우리 경조사 하는 거에 하나 더 집어넣겠다면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는 마음으로 네. 내가 그걸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내가 그걸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동을 받겠죠? 네 아, 그리고 1년에 한 번 경조사 일이 더 늘어난 거 그 정도로 본인이 정리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이제 이전에 상담했던 거 미진한 게 조금 더 해결이 되신 것 네네네. 같으세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뭐 라이브 상담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후기 상담까지 하는 뭐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상담 잘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거 진짜 실화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도 이런 시가가 있다니 지금 이 사연에서 이야기하신 분 시가는 진짜 상황이 좋은 겁니다.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고 훌륭하신 시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이 박사님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저 그 댓글에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상담하는데 누구 편이냐뇨. 네. 상담자는 항상 내담자의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내담자가 진짜 자기 상황을 한쪽 면만 보고 이거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난 절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면을 볼 수 있게 될 때 자기가 처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게 되는 게 상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담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 답이 없어 이혼만이 답이야 그건 답이 아니라요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 보셨죠? 마음의 아픔을 뇌의 문제로 규정하고 약물로 낫게 해주겠다고 어루만져 주겠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 치르게 되는 대가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마음을 약물로 어루만지러 갈 때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더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마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뭘까요? 한때 정신분석이라는 상담 기법이 선풍적으로 사용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효과를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1970년 80년부터 마음의 아픔을 약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90년 이후부터 마음의 아픔은 대한민국은 아예 정신분석 자체가 또는 심리치료라는 것 자체가 생겨나지도 않고 그냥 약 먹고 죽은 듯이 지내 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정받고 싶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또는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낙담할 때 그럴 때 약으로서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절하겠다라고 믿는 것은 누군가의 그냥 지시에 명령에 내가 그냥 따르는 너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우리는 진짜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몰라주고 자기 마음을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폐기물처럼 취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의 마음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약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죽여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모아야 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부작으로 월, 수, 금 연속으로 황상민 TV에 올려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2월 14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